2023 슈퍼볼 혹은 슈퍼볼 57은 무려 1억 1,300만 명이 생방송으로 본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슈퍼볼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프로스포츠가 모두 그렇듯 NFL도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꾸준한 시청률의 하락 그리고 젊은 팬의 감소를 경험해오고 있었습니다.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슈퍼볼 시청자는 그린베이와 피츠버그의 대결이었던 2011년 5,24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2022년 슈퍼볼에서는 3,845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0%가 넘는 유의미한 감소입니다. 그리고 2023 슈퍼볼에서 시청률과 젊은 시청자를 모두 잡고 싶었던 NFL은 애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번 슈퍼볼의 주인공은 두 번째 우승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톰 브레디 따라잡기에 나선 마홈스도 필리스를 응원하기 위해 나타난 트라웃도 아닌 하프타임 쇼에서 슈퍼볼을 들러리로 만들어버린 리아나였습니다. 네, NFL의 구원투수로 나선 애플이 선택한 인물은 바로 리아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야구의 이승용이고요. 현재 저는 어디까지나 야구 이야기를 위한 빌드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빌드업은 꽤나 길 예정입니다. 슈퍼볼 하프타임 쇼는 미니 콘서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며 여러 유명 가수들의 자존심을 건 공연입니다. 제가 전에도 NFL이 잘하는 것 중 하나가 굳이 풋볼이 아니더라도 NFL을 알리고 NFL이 화제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하프타임 쇼 역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케팅에서는 Any publicity is good publicity 라는 용어로 더 유명한데요. 즉 화제만 되면 장땡이다 뭐 그런 이야기죠. 자넷 잭슨과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하프타임 쇼는 몇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회자되는 공연이기도 했으며 아마도 펩시 하프타임 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공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NFL은 이렇게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따로 스폰서를 붙여서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이 하프타임 쇼의 이름은 펩시 슈퍼볼 하프타임 쇼였습니다. 2022 슈퍼볼은 마지막 펩시 하프타임 쇼였고 2023 슈퍼볼부터는 애플 하프타임 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컴백한 리아나를 앞세운 이 애플 하프타임 쇼는 슈퍼볼을 자신들의 들러리로 만들어버립니다. 2022년 아들을 출산했던 리아나가 1년도 지나기 전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통해서 복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는 큰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리아나는 LA 올스타로 구성되었던 2022년에 펩시 하프타임 쇼를 무한하게 만들 정도로 혼자서 정말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활용점정은 공연의 마지막 불빛 앞에 옆으로 선 리아나가 자신의 배를 공개한 것입니다. 약간 볼록한 배를 보여주며 공연이 끝났고 미국의 인터넷 포털에서는 최상위 검색어로 슈퍼볼이나 마홈스가 아닌 리아나 임신이 올라왔습니다. 느슨했던 전반전으로 집중력이 떨어졌던 슈퍼볼은 리아나의 임신 소식과 레드 앤 화이트, 공교롭게도 캔자스 시티의 색과 함께 공연한 리아나의 공연 후 후반전부터 캔자스 시티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그리고 대체 얼마나 화제가 되었길래 슈퍼볼을 들러리로 만들었다 하는지 감이 안 오시죠? 우선 단순 비교로 현재 NFL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2023 슈퍼볼 하이라이트 영상의 조회수는 910만 뷰입니다. 그리고 리아나의 하프타임 쇼 영상은 조회수 1억 3,100만 뷰를 기록 중입니다. NFL 시즌 하이라이트 영상을 다 합쳐도 리아나 혼자서 하프타임 쇼로 올려준 NFL 채널의 뷰와 시간이 더 높을 정도의 차이입니다. 경기 후 양팀 감독이나 선수들, MVP 마홈스의 인터뷰보다도 리아나의 인터뷰가 더 화제가 되었으며 작년에는 수많은 유명 가수들이 함께 공연했는데 출산 후 이렇게 빠르게 혼자 공연하는 것이 부담되진 않았냐는 질문에 나도 게스트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보셨잖아요. 라는 대답으로 자신이 현재 둘째 아이를 임신했고 임신한 몸으로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공연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리아나의 답변은 마치 NFL 슈퍼볼이 리아나 공연의 스폰서 이름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애플 역시도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리아나의 공연 시청 및 다운로드 그리고 그녀의 새 앨범에 관한 관심으로 슈퍼볼 후 애플 TV 방문자가 폭증했다는 것을 돌려서 인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리아나라는 가수의 대단함과 역시 유행과 트렌드를 읽는 것은 애플이 최고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슈퍼볼이 끝난 2달 후인 현재까지도 리아나가 슈퍼볼 기간 동안 일주일 집을 빌리면서 지불한 돈이 50만 달러이고 이 집에 리아나와 그 가족이 일주일 머물렀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이 집에 대한 구매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가격 역시 엄청나게 올랐다와 같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그럴 때마다 NFL과 슈퍼볼이라는 브랜드가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NFL은 설사 이번 슈퍼볼의 주인공이 애플과 리아나였고 자신들은 들러리였다고 해도 크게 아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중계를 시작했던 애플TV는 이번 시즌부터는 조금 더 자세를 잡고 정식으로 Friday Night Baseball이란 타이틀로 매주 금요일 2경기씩 애플TV를 통해서 프리미어 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시즌부터 자체적인 야구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리 스포츠로 시작된 여러 중계권 문제와 지역 케이블 방송국과의 문제를 메이저리그는 오히려 오랜 관습의 고리를 끊을 기회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애플TV와의 계약이 앱스타인과 MLB, 만프레드와 MLB가 하려는 새로운 중계판 짜기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RSN과 블랙아웃은 메이저리그의 오랜 골칫거리였습니다. 지역 케이블이 경기를 직접 중계하는 지역에서는 MLB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시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블랙아웃은 사실 MLB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NBA도 있으며 NFL에도 있었습니다. NFL은 리그에서 직접 중계권 계약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블랙아웃에 대한 부분도 해결을 했으며 프리미어 중계라는 새로운 수익도 만들어냈습니다. 프리미어 중계는 말 그대로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 전속 계약이 된 전국 중계의 경우 정해진 플랫폼을 제외하고는 라이브 시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블랙아웃과 프리미어 중계가 비슷해 보이지만 블랙아웃은 지역 케이블이 중계하는 특정 지역에서만 이를 못 보는 것이고 프리미어 중계는 적어도 그 경기만큼만 정해진 플랫폼 외에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시청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메이저리그가 애플TV와 맺은 프라이데이 나잇 베이스볼은 바로 프리미어 스트리밍 중계입니다. 그리고 이 프리미어 중계도 블랙아웃도 경기가 끝나고 3시간 뒤부터는 전체 경기를 다시 스트리밍하는 것이 MLB.com에서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RSN은 Regional Sports Network를 뜻하며 지역 스포츠 케이블 방송국을 의미합니다. MLB가 로컬 스포츠로 불리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NFL이나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처럼 리그가 전체적인 중계권 계약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각 팀들이 개별적으로 지역 방송국과의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리그에서 운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 블랙아웃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각 지역 케이블의 일정에 따라서 팀의 운영 방침도 달라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앱스타인이 몸담고 있다고 알려드린 아크토스의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가 내는 케이블의 시청료가 각 채널에 고르게 분배되는 시스템이었기에 각 채널이 양을 확보할 수 있어 매일 중계가 가능하고 최소 3시간이 보장되던 야구가 묻지마 투자에 가장 적합했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케이블의 황금기는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의 시대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관심 있는 컨텐츠를 보유한 스트리밍 서비스에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고 방송국이 정한 시간이 아닌 소비자가 보고 싶은 시간에 볼 수 있는 새로운 영상 제작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스포츠 역시도 이 변화에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즉 이제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아크토스 파트너스의 리포트에 따르면 넷플릭스, 디즈니, 파라마운트, 폭스, 워너브라더스와 같이 예전부터 영상 제작을 해오던 스트리밍 회사들에 비해서 애플과 아마존은 후발주자이기도 했고 영상 제작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뒤처져 있지만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공격적인 컨텐츠 확보로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이 예측처럼 아마존은 이미 공격적으로 NFL과 Thursday Night 중계 계약을 맺었고 애플은 MLS 리그 전체 중계권을 가져왔고 지난 시즌부터는 7년 8,500만 달러의 중계권 계약을 메이저리그와 맺었습니다. 시범적 운영에 가까웠던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은 돈트렐 윌리스와 맷 조이스 등을 앞세운 새로운 중계팀에다 프리게임쇼, 포스트게임쇼 역시도 쟁쟁한 패널들을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은 중계권 계약 중 5,5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달러는 그에 상응하는 광고 및 마케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메이저리그 관련 컨텐츠 자체 제작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잘 읽고 많은 경우 트렌드를 이끄는 애플이기에 이는 조금은 뒤처진 메이저리그의 컨텐츠가 새롭게 변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다가 메이저리그는 NBC와도 스트리밍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NBC는 매주 일요일 이른 시간에 경기를 중계하는 조건으로 2년 6천만 달러의 중계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이저리그는 조금씩 중계를 지역 방송국인 RSN에서 전국 방송국 혹은 프리미어 스트리밍 서비스로 옮기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으며
오히려 발리 스포츠와 같은 상황들이 이러한 변화를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발전이 오히려 저희 채널처럼 듣는 컨텐츠의 부활을 가져온 것처럼 혹자는 프리미어 스트리밍 서비스는 야구의 라디오 중계 혹은 팟캐스트 중계의 부활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메이저리그는 T-모바일과의 계약을 2028년까지 연장을 하면서 미국에서 T-모바일의 특정 플랜에 가입한 사람들은 추가 금액 없이 MLB.com을 통해서 메이저리그의 중계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스포츠와치닷컴에 따르면 많은 메이저리그 팀들은 오랜 기간 스트리밍 서비스로의 전환을 시도해왔으며 몇몇 팀은 이미 성공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양키스의 경우는 41.6%, 매츠는 32.4%, 다저스는 21.6%로 어느 정도 우승권을 노리는 팀들은 이미 두 자릿수의 변환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리그의 푸시를 받게 되면 더 많은 시청자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은 길어졌는데요. 나중에 중계권에 대한 이야기나 리그의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 오늘의 영상을 일단 요약을 해보면 오래전부터 지역 방송국이 담당해서 중계를 해오는 것이 관례였던 메이저리그는 RSN이라 불리는 지역 유지와 같은 각 지역의 주요 스포츠 방송국이 각자 알아서 각 팀과 계약을 체결해서 중계하는 방식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지만 만프레드와 MLB는 NFL처럼 리그가 중계를 관장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번번이 RSN들의 반대에 계획이 무산되어 왔다. 그렇기에 이번 발리 스포츠의 부도를 오히려 RSN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스트리밍 서비스와 전국 방송국들과의 계약을 리그 주도로 할 기회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서 오는 단기적 손실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애플 및 NBC와의 중계 계약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입니다.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서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현재 메이저리그가 봉착한 가장 큰 벽은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많은 구단 소유주들이 이 RSN 자체거나 아니면 RSN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소유한 로저스 스포츠넷이 그 좋은 예인데요. 과연 메이저리그는 메이저리그 오너십을 갖고 있는 RSN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할지 아니면 하나의 해프닝에 비롯한 시도로 끝나게 될지는 아마도 몇 년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 길게 풀어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 종종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